안녕하세요. 박몽입니다. 오늘은 양자 컴퓨터 관련해서 양자 컴퓨터가 도대체 어디에 사용하는 것인가, 이게 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이 있으셨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좀 일반적인 방식으로 얘기하지 않고 양자 컴퓨터가 어떤 식으로 연산하는가, 그거를 좀 기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서 그걸로 인해서 어떤 산업적 활용 분야가 되는가, 산업적 활용 분야가 되는가, 이렇게 좀 진행을 해보는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양자 컴퓨터는 벡터와 행렬을 전문적으로 연산하는 컴퓨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벡터와 행렬을 전문적으로 연산하는 그런 활용 분야에서 양자 컴퓨터가 사용될 수 있다라고 먼저 결론을 좀 말씀드리고, 일단 양자 컴퓨터를 일단 요약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첫 번째 부분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양자 컴퓨터는 원자 자체를 컴퓨터 연산용으로 쓰는 거다. 근데 기본 연산의 단위가 벡터래요. 벡터고 그것을 조작하는 연산자가 또 행렬이래요. 뭐 참, 벡터 행렬을 일반적으로 분들은 많이 좀 들어보지 않았지만 그 좀 이따 좀 설명드리고, 그래서 뭐 양자 중첩, 얽힘, 간섭, 측정 뭐 이런 기능들이 있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가 전 슬라이드에서 제가 전 유튜브 콘텐츠 많이 소개해 놨기 때문에 보시면 되고, 양자 컴퓨터가 이 고전 컴퓨터에 비해서 굉장히 빠르게 연산하는 이유가 있대요. 근데 그 중에 에너지가 굉장히 절약된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양자 컴퓨터가 갖고 있는 중첩이나 얽힘에 의해서 지수적인 비트 확장, 병렬 연산, 가역적 연산, 확률적인 방식으로 수행을 하기 때문에 기존의 클래식화 컴퓨터의 CPU나 GPU에 비해서 굉장히 빠르고, 그 다음에 그 숫자를 다룰 수 있는 폭이 엄청 넓게 계산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양자 컴퓨터 연산 과정을 좀 요약을 하는데 좀 기술적인 내용이 좀 나오긴 하거든요. 근데 뭐 이거를 다 이해하실 필요는 없고, 제가 핵심이 벡터와 행렬을 가지고 연산한다, 그 결과를 보는 거다, 요것만 좀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양자 컴퓨터는 일단은 큐빗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큐빗은 이 상태 벡터라는 걸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이 벡터라고 하는 거는 이제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보면 제일 먼저 배웠던 게 숫자예요. 이 숫자를 이제 이 어떤 하나의 물리량만 가지고 있는 걸 숫자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숫자가 우리가 넘버고, 이 넘버를 연산하는 방식은 뭐 많이 봤듯이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벡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한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배우는 건데, 벡터라고 하는 거는 물리량과 어떤 방향까지도 같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 벡터라고 부르거든요. 예.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그 양자 컴퓨터의 큐빗의 상태는 이런 열벡터라는 걸로 표현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연산하는 연산자가 있는데, 이 벡터라고 하는 거에 연산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벡터의 합도 있고, 그 다음에 벡터의 뭐 빼기도 있고, 벡터 곱이 있습니다. 벡터 곱에는 뭐 이너 프로덕트라는 것도 있고, 내적 닷 프로덕트, 또는 아우터 프로덕트, 외적 크로스 프로덕트, 뭐 이런 벡터와 관련된 여러 가지 연산들이 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제 고등학교 때 좀 배우셨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다루는, 이거를 뭔가 변화를 시키는 게 있는데, 그 변화를 시키는 걸 양자 컴퓨터는 행렬이라는 걸 씁니다. 행렬. 그러니까 행과 열을 가지고 있는데, 이 행렬 자체가 어떤 연산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CPU 이런 데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게 아니고 행렬 자체를 가지고 연산자를 쓰고, 요거를 우리가 이제 영어로는 오퍼레이터가 연산자니까, 요게 나중에 이제 실제로 구현이 되면 퀀텀 게이트, 그러니까 나중에 양자 컴퓨터 배우시면 이런 게이트가 있거든요. X 게이트. 이 X 게이트 같은 경우 어떤 양자 상태를 반대로 뒤집는, 그 다음에 컨트롤 X 게이트, 이 값에 따라서 이 값을 바꾸는 뭐 이런 게이트가 있어요. 이게 게이트가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또 이제 이게 행렬이 나옵니다. 행렬. 물론 행렬도 여러 가지 연산이 있습니다. 뭐 트랜스포즈라는 연산도 있고 기타 등 여러 가지 연산이 있는데 행렬은 또 어디서 배우시냐면 대학교 가셔야지 좀 배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학교 가시면 여러분 선형대수학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보면 기능 중에 선형 변환,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게 있는데 바로 이게 이제 행렬을 벡터에다 적용해서 벡터의 상태를 갖다 변경하는 이런 거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는 이 벡터에다 어떤 행렬을 가해서 나온 이 결과, 이걸 갖다 저희가 도출된 물리량인데 이게 어떤 확률적 결과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더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우리가 이제 그 양자 컴퓨터는 원자 자체를 가지고 연산의 용도로 쓴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좀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가장 간단한 수소 원자가 있습니다. 수소 원자는 원자핵이 이제 프로톤이라고 하는 광자가 아니라 양성자 하나를 가지고 있고, 그 바깥에 일렉트론이라는 전자가 있습니다. 전자.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전자를 써도 되고 송간에 양성자를 써도 되고 뭐도 다 쓰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 저희가 전자를 쓴다고 가정하면 이 전자의 어떤 위치 상태가 상태 벡터입니다. 요거 그다음에 요게 일치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 이런 그 전자는 실제로 표현될 때는 이렇게 구름처럼 표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공간상의 확률적으로 동시에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군데 존재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물리량인 숫자로 표현이 불가능해서 여러 군데 확률적으로 있다라고 하는 게 바로 벡터로 표현하게 되는 거죠. 여러 벡터라는 게 여러 개를 나열하는 거니까. 예. 그래서 이제 양자 컴퓨터는 이거를 이제 수학적으로 물리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기 위해서 물리적으로는 구좌표기라는 걸 쓰고 수학적으로는 힐버 스페이스, 그다음에 이게 나중에 프로그램적으로 표현될 때는 블로그 스피어라고 표현하는데, 이 수소 원자의 어떤 위치, 이 위치를 어떤 그 벡터로 표현하고 이 위치를 앞에 있는 행렬을 가지고 이 위치를 어떤 변화를 시킬 수가 있는데, 위치라는 것도 두 가지인데 위아래 어떤 사이즈, 이거를 갖다 저희가 앰플리튜드 진폭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다음에 요 이제 위치, 이 위치들 이렇게 바꾸는 건 저희가 위상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양자 컴퓨터는 진폭과 위상을 동시에 바꿀 수가 있습니다. 진폭을 이용하게 되면 우리가 일반적인 디지털 컴퓨터의 0, 1을 시뮬레이션 할 수 있고, 위상, 페이스라는 위상을 또 이용하게 되면 얘 같은 경우는 아날로그 컴퓨터를 또 구현할 수가 있거든요. 즉 양자 컴퓨터는 디지털 컴퓨터와 아날로그 컴퓨터를 동시에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런 것도 최종적으로 이제 이런 것들이 이런 하나의 큐빗이라는 걸 표현이 되고, 큐빗은 0과 1로 되어 있고 거기에 어떤 전자의 위치를 하나의 상태 벡터로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은 첫 번째가 이제 뭐냐면 Q0와 Q1이 있고 C2 클래시컬 비트가 두 개 있다. 그래서 이 클래시컬 비트 같은 경우는 큐빗에 있는 내용을 읽어내거나 반대로 클래시컬 컴퓨터가 있는 값을 가지고 큐빗의 내용을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그 중간재 역할을 하는 게 이제 클래시컬 비트라고 저희가 표현합니다. 지금 보면 Q0와 Q1이라는 두 개의 큐빗을 갖고 있고, 대부분의 큐빗의 초기 상태는 0 상태입니다. 0 상태. 요게 이제 저희가 이제 푸사이라고 하는 요거는 나중에 이제 브라켓 또는 디렉 표기법이라고 부르는데 거의 0 상태거든요. 이런 0 상태는 사실은 이런 열 벡터입니다. 숫자적으로 보면은 숫자가 아니라 벡터로 보면, 그래서 이게 1, 0라고 하는 얘기는 1이 나타난 확률 100%, 0이 나타난 확률 0%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이 초기에 이 양자 그 큐빗 상태는 이렇게 0으로 세팅이 돼서 이제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령이 첫 번째 X 게이트라는 걸 만나는데, 이 X 게이트라고 하는 거는 양자 큐빗 중에 그 값을 0일 때는 1로 바꾸고 1은 0으로 바꾸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이트거든요. 근데 이 양자 게이트, X 게이트는 실제로 연산대로 표현이 될 때는 이런 행렬 0, 1, 1, 0라는 행렬로
표현이 돼요. 그러면 이 첫 번째 있던 0, 1, 0, 1, 0으로 표현되는 0 상태가 요런 행렬하고 연산을 하게 되는데 이너 프로덕트, 독 프로덕트라는 걸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벡터 연산 중에서 내적이라는 걸 하게 되거든요. 내적. 예. 그 내적 연산을 하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한 큐빗에 이 큐빗에 이렇게 연속적으로 적용된 이 라인이 있지 않습니까? 이 라인. 큐빗 1 같은 경우 이 라인이죠. 이 연속적으로 이 라인은 뒤에 연산자가 계속 나올 텐데 그 연산자들과 원래 이 그 큐빗의 그 계속 변화되는 결과 간에 전부 다 내적이라는 걸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적의 결과가 0 상태를 X 게이트 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0, 1이라는 1 상태가 나오거든요. 0, 1이라는 건 0이 될 확률이 0%, 1이 될 확률이 100%라는 뜻이에요. 네. 그 다음에 밑에 Q1 같은 경우 초기에 이제 10에서 그러니까 0 상태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여기에 컨트롤 X 게이트라는 걸 만나거든요. 컨트롤 X 게이트는 두 큐빗의 얽힘 상태를 표현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그 값을 가지고 뭔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의 원래 뜻은 무슨 뜻이냐면 그 내가 이제 컨트롤 비트가 있고 타겟 비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컨트롤 비트라고 하는 거는 이 컨트롤 비트가 만약에 1이 됐을 때 타겟 비트를 X 해요. 그러니까 뒤집어 엎어요.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0일 때는 이 큐빗을 그대로 둡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1, 0인 0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0으로 지나가는데 만약에 여기에 1이 되면 그거를 뭘로 바꾸냐면 그 반대로 바꿉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0이면 1로 바꾸고 여기에 1이면 1로 바꾸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여기가 이제 뭐가 됐냐면 앞에 있는 X 게이트에서 이게 뭐가 됐냐면 지금 0이 1이 됐거든요. 그럼 1이 됐으니까 요 값을 뭘로 바꾸냐면 최종적으로는 1로 바꿉니다. 근데 그 1이 되기 위한 연산은 수학적인 연산은 어떻게 되냐면 그 두 개 이상의 큐빗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을 때는 그 벡터 연산 중에 텐서 프로덕트라는 걸 하게 됩니다. 텐서 프로덕트. 그래서 텐서 프로덕트는 n 곱하기 n을 곱하면 n 곱하기 n만큼의 그 행렬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2행 1렬을 곱하면 4행 1렬짜리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행 1렬에다 4행 1렬을 곱하면 28에 16해서 16 1행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텐서 프로덕트가 대표적으로 그 AI에서 사용하는 연산이라서 이 텐서 프로덕트라고 부릅니다. 요거를 그래서 이 텐서 프로덕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순서는 어떻게 되냐면 일단 위에 있는 1과 원래 앞에 있는 0이 있잖아요. 0을 갖다가 뭐라 하게 되면 텐서 프로덕트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0, 1과 1, 0을 텐서 프로덕트 하게 되면 0, 1, 0, 0라는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이 결과에다가 컨트롤 낫이라고 하는 이 연산자는 4x4 행렬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 보시면 대부분 보면은 한 큐빗에 적용되는 거는 2x2, 두 개의 큐빗에 적용되는 건 4x4. 만약에 세 개의 큐빗에 적용이 됐다 그러면 8x8 이런 행렬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행렬을 이렇게 여기 있는 같은 라인이니까 이너 프로덕트를 하게 됩니다. 내적을 하게 되면 최종 결과는 0일 정도가 나오고 요거의 최종 결과는 사실은 0001이고 이쪽 큐빗은 1로 변하게 됩니다. 변하게.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얻는 결과는 두 가지를 얻게 되는데요. 일단 각각의 큐빗 상태를 얻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1로 변했고 얘도 1로 변했다는 두 가지 얻게 되고 또 하나는 0001이라는 어떤 새로운 벡터 값을 얻게 됩니다. 벡터 값을. 그래서 요거를 보면 우리 양자 컴퓨터는 이 01 상태를 얻는 이런 거는 기존에 이제 디지털 컴퓨터가 갖고 있는 특성이 있고 어떤 벡터 상태를 얻는 거는 사실은 또 아날로그 컴퓨터가 갖고 있는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양자 컴퓨터는 기존의 아날로그 컴퓨터하고 디지털 컴퓨터의 두 가지 속성을 동시에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보면은 어떤 결과를 얻게 되냐면 이것도 말이 어렵습니다만은
어떤 행렬이 있어요. 행렬에다 어떤 벡터를 곱했더니 그 벡터 자체는 변하지 않고 앞에 어떤 상수값이 표현이 되는 요런 거를 행렬, 이제 선형대 수학이고 행렬 공부하다 보면 요런 벡터를 우리가 아이겐 벡터라고 해서 고유 벡터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앞에 있는 상수는 고유값 아이겐 밸류라고 부릅니다. 여기 고유라고 하는 건 특성이 요약돼 있다라고 표현해도 돼요. 특성이 요약돼 있다. 그러니까 이런 행렬은 이런 아이겐 밸류하고 아이겐 벡터하고 아이겐 밸류 고유값과 고유 벡터가 나온다. 즉 최종적으로 이거를 이제 행렬 그 수학의 선형대 수학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결국 양자 컴퓨터는 어떤 행렬에 대한 고유한 어떤 아이겐 밸류하고 아이겐 벡터를 고유값과 고유 벡터를 얻어내는 과정이라고도 어렵게는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나중에 여러분 그 선형대학을 공부를 하셨거나 아니면 이제 양자 컴퓨터를 배우게 되면 이런 행렬하고 이제 벡터 연산을 좀 공부하게 되면 의미를 알게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 그래서 양자 컴퓨터는 행렬 자체를 연산으로 쓴다. 그러니까 행렬의 종류에도 되게 많아요. 여러분 뭐 정방 행렬이라는 것도 있고 영행렬이라는 것도 있고 뭐 시멘트릭 뭐 행렬이라는 것도 있고 뭐 많아요. 그 중에 이제 나중에 유니타리 매트릭스라는 게 있거든요. 한글로도 그냥 유니타리 매트릭스라 부르고, 이게 유니타리 오퍼레이터 되고 이게 퀀텀 게이트가 됩니다. 즉 행렬 중에서 양자 컴퓨터의 연산자로 사용되는 행렬은 유니타리 매트릭스라는 어떤 속성이 있는데 그 속성에 맞으면 연산자로 사용이 가능해요. 반대로 얘기하면 양자 컴퓨터는 연산자를 여러 개 만들 수가 있어요. 사용자가 원하는 연산자를 많이 만들 수가 있거든요. 물론 고전 컴퓨터도 기본적인 연산자에 플러스 마이너스 뭐 곱하기 나누기도 있지만, 사실 펑션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만드는데 그 펑션이 사실 새로운 연산자를 만드는 거거든요. 뭐 연산자 오버로딩 그 C++ 같은 거 배우시다 보면 연산자 오버로딩이라는 기능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바로 새로운 연산자를 만들어내는 건데, 그러니까 하여튼 양자 컴퓨터는 연산자를 내 마음대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유니타리 행렬이라는 속성만 지켜진 행렬을 만들면 얼마든지 내가 행렬을 만들 수가 있다. 연산자를 만들 수 있다. 즉 회로의 기본이 되는 게이트를 만들 수 있다는 말도 됩니다. 그 다음에 요 부분 있습니다. 뭐 이렇게 측정 게이지가 나오고 Z라고 돼 있는데, 이게 이제 측정 게이트인데 큐브에서 상태를 읽어내는 과정을 우리가 측정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양자 컴퓨터 같은 경우는 양자 컴퓨터의 종류가 다양합니다. 다양해서 어떤 놈은 위치, 어떤 놈은 운동량, 어떤 놈은 스핀, 전자기 스핀, 어떤 거는 에너지 준위, 뭐 이런 거를 이렇게 읽어낼 수가 있거든요. 이걸 읽어낼 때도 양자 컴퓨터는 저 위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요. 고전역학의 물리량은 스스로 존재하기 때문에 읽어내기만 하면 되지만, 양자역학이라는 건 원자의 내부의 어떤 동작을 기술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내부가 사실은 어떻게 동작하는지 잘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떤 특수한 연산자를 가해서 그 연산자에 반응하는 어떤 결과값을 보게 되거든요. 이 특수한 연산자로 사용되는 걸 바로 허미시언 매트릭스, 에르미트 매트릭스라고 행렬이라고 부릅니다. 에르미트 허미시언 매트릭스, 요걸 씁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이용해서 요게 허미시언 오퍼레이터가 되고 이게 그 측정 게이트가 되는 거거든요. 즉 양자 컴퓨터는 컴퓨터마다 그 값을 얻어내는 게 다를 수 있다. 근데 대부분은 그 에너지 준이라고 하는 에너지 수준이에요. 0, 1, 0, 1 같은 어떤 높낮이의 수준이거든요. 근데 요 값을 읽어낼 때도 허미션 매트릭스라는 거를 쓴다 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런 거는 아직 여러분 일반인들은 잘 모르시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양자컴퓨터 공부하실 때는 행렬 베타 공부하시면서 우리는 나중에 그 연산자는 유니타리 오퍼레이터가 되고 유니타리 매트릭스가 되고 측정 게이트는 허미션 매트릭스가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양자 컴퓨터는 벡터하고 행렬 연산을 내부적으로 수행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벡터와 행렬 연산을 아주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분야가 바로 양자 컴퓨터의 산업적 응용 분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 컴퓨터 그래픽스 분야, 컴퓨터 게임이나 애니메이션이나 가상현실이나 증강현실이나 같은 분야의 3D 모델링, 렌더링, 애니메이션 분야에 사용이 가능하고, 로봇공학 쪽의 로봇 제어 및 운동 경로 계획 등의 로봇의 운동이나 작업을 조정하는 분야가 행렬어과 벡터 연산을 많이 하게 됩니다. 신호 및 영상 처리 분야, 디지털 신호 처리, 음성 인식, 영상 압축, 복원 등에서의 어떤 신호 및 영상 데이터 처리 분야가 행렬과 벡터 연산을 많이 하게 되고, 우리가 인공지능 분야 있잖아요. 머신러닝이나 딥러닝 알고리즘의 모델을 학습하거나 추론을 할 때도 행렬 연산을 주로 쓰게 됩니다. 그쪽에 이제 텐서 연산 많이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통신 시스템에서의 어떤 신호 처리나 채널 엔코딩 이런 데서도 행렬과 벡터 연산을 많이 하고, 금융 분야도 또 금융 모델링 및 분석 쪽에 포트폴리오 최적화, 위험 관리, 시결 데이터 분석 등의 행렬과 벡터 연산을 많이 쓰는데 요걸 쓰게 되는 거고요. 양자컴퓨터 쓰면 좋다는 거고, 의료 및 생명공학 분야, 의료 이미징 처리하는 거, CT, 스캔, MRI, 초음파 등의 데이터 처리, 의료기기 정밀도 향상, 생물 종박 쪽의 DNA 염기 서열 분석, 단백질 구조 분석 이런 부분에 바로 행렬과 벡터 연산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자연어 처리 분야도 텍스트 대체 처리 및 분석, 자연어 처리 기술 중에 이제 검색 엔진, 기계 번역, 감성 분석 등 이런 데도 굉장히 행렬 연산을 많이 하게 되고요. 과학 및 엔지니어링 분야가 있어요. 물리 시뮬레이션 분야의 유체역학이나 전자기학 쪽, 데이터 분석 분야의 과학 실험, 엔지니어링 데이터 분석, 최적화 문제 해결을 위한 최적화 알고리즘.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 이 벡터하고 행렬, 그러니까 원래 이제 숫자 연산을 가장 잘하는 건 CPU고, 그다음 벡터 연산을 가장 잘하는 건 GPU거든요. 근데 저희는 거기에 벡터 플러스 행렬 연산까지 뛰어나게 수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벡터와 행렬을 수행하는 이 그러니까 높은 계산도, 그러니까 사실은 기존에 이제 HPC라고 하는 슈퍼컴퓨터 분야가 바로 양자 컴퓨터가 가장 잘 활용될 수 있는 분야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